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형식의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약 27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집을 나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찬송 활동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주셨는데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청소년 자립팸도 생소하고 이상한 나라도 좀 생소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쉼터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 좀 갈 수 없거나 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민하면서 2013년 5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의 여성 청소년 분들이 최대 5명까지 같이 사는 집이고요. 최장 2년 2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입소 대신 입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국하시는 분들은 엑시트를 통해서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권리로서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그룹홈이나 좀 쉼터와 다른 점을 꼽자면 외박이나 귀가 시간 또는 휴대폰 사용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규칙은 없고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데 필요한 약속을 함께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엑시트를 통해서 입국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엑시트는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엑시트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아울리치 기관이고요. 38인승의 버스를 개조해서 청소년분들과 그 공간에서 밥도 먹고 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고 실제로 지원을 하는 약간 그런 거리 아울리치를 하고 있는 그럼 기관이죠. 버스인 건가요? 네, 버스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청소년 자립팸이라고 했는데 이 팸이 패밀리를 뜻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보통은 뭐 가출팸 뭐 이런 표현도 저는 뭐 좀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자립팸인 이유가 있을까요? 가출팸에서 이 팸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차용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출팸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약간 좀 또 부정적인 이미지? 뭔가 맞아요. 네. 그쵸. 저도 가출팸이라고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죄나 네. 이런 게 뭐 연관돼서 떠오르잖아요. 사실 기사나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것과 대부분 연결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들이 나와서 가출팸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고민하면 그런 단편적인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가출팸이랑 우리랑은 달라 이렇게 선긋기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주거의 형태, 가족의 형태라는 점에서 이렇게 팸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원이 많이 없는 이들이 부족한 이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범죄에 대한 노출 또는 나이나 젠더로 인한 뭐 위계관계가 설정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 구성원 내에서 생겨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좀 꾸려보자, 함께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을 좀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잘 사는 게 뭐지? 계속 고민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곳이 자립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27만 명 정도가 가정밖 청소년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쉼터나 이제 그룹홈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이 아닌 별도의 청소년 자립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도 저희가 자립팸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에 청소년분들이 가지 못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죠. 그런 데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보더라도 그 연간 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이렇게 청소년 분들이 한 2만 9천 명이라고 해요. 근데 27만 명에 2만 9천 명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규모일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적은 네. 규모이지만 또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외의 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중에 60%가량 뭐 정확하게는 55.9%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의퇴소를 하신다고 해요. 왜인지 활동가들도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청소년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먼저 꼽는 이유는 규칙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단체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랑 뭐 10몇 년 같이 살아도 20몇 년 같이 살아도 맨날 싸우잖아요. 쉼터라는 곳이 이렇게 모르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5명, 10명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시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탈가정 하시는 그 청소년분들을 만나 뵀을 때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아니면 그 학교와 그 가정을 피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왔을 때 되게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공간이 견디기 어려운 공간일 수 있었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이 살려면은 되게 많은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휴대폰 사용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규칙으로 정해져 쉼터에. 있죠. 네, 같이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나의 일정이나 나의 선호에 맞게 할 수 없다면 사실 그 공간은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더 누워있고 싶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청소년분들, 이곳은 나의 공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또 다시 나오게 되셨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좀 많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유는 탈가정한 청소년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선되기도 하고 거의 유일한 그런 정책 기조인 거예요. 그게 목표인가요? 네, 그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목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가부에서 올해 발표된 그런 청소년 사업 안내서를 좀 보면 이렇게 쉼터에 청소년분들 오시면 원가정에 연락을 하는 게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는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가정폭력이나 이런 이렇게 학대 피해, 폭력이나 이런 뭐 이렇게 성폭력 문제로 집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게 또 원칙이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폭력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거죠. 원가정에 연락이 갈까봐 그러니까 쉼터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연락 가는 거 아니야? 나 쉼터 안 갈래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쉼터에서는 이 청소년분들을 72시간까지밖에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분들 그 이후의 시간에는 알아서 이렇게 살 곳을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쉼터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입소 등록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등록을 또 하게 되면 이게 실종 신고된 청소년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경찰서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님한테 당연히 경찰분들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실종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이 탈가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유의 해소나 또는 이 청소년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정으로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또 있을 때 이렇게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쉼터라는 공간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 자립팸은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저희는 그래서 시설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거주 공간인 거죠. 당연히 입소 등록이나 이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복귀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앞서 말했던 저희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27만 명이라는 규모가 저는 많은 수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많은 청소년들이 뭔가 탈가정을 주요하게 뭔가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통계치에 아. 의존을 해보면 한 60%가량의 부모님과의 관계 어려움이 탈가정의 원인이었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치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만난 청소년들, 제 동료들이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대다수가 가정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또는 방임 또한 학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탈가정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요즘에 좀 이슈잖아요. 맞아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실제 그 아동학대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 저희가 생각하는 그 10대의 연령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놀고 싶어서 아니면 뭐 일탈을 원해서 가정을 나왔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회적 시선이 너무 단편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집을 나왔을 때 네.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네,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상한 나라도 탄생하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아동 청소년 뭐 주거권 정책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상한 나라가 뭔가 이제 여성 청소년들의 거주뿐만 아니라 좀 주거권, 청소년 주거권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낯선 단어이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청소년 뭐 집에 있어야지. 뭐. 주거권도 익숙하고 청소년도 익숙하지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되게 낯선 네.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낯설지 않고 그냥 정말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청소년 주거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듯 청소년에게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조명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이 집이 필요해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 부모님 집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청소년이 어떻게 혼자 살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어져 온 거죠. 실제로 청소년은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고 주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눈 감지 말고 이야기하자. 청소년한테도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주거권, 이렇게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년한테 이렇게 뭐 혼자 살 집을 당장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뭐 혼자 살 집도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한테 주거의 다양성, 주거의 선택지의 다양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거의 선택지가 정말 없어요. 뭐 나를 학대했던, 방치했던 그런 가정으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시설로 간다던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거리에 네, 완전 극과 극. 그쵸. 그 극과 극밖에 없어요. 그 선택지밖에 없다는 건 되게 문제적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청소년 분들의 상황과 그 삶의 역사에 맞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의 선택지를 보장하고 열어달라라고 좀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저희가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지 않은 집과 안전하지 않은 거리 사이에 어떤 그 너무나 많은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 최근에 그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위한 그런 공공주택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아니면 그 쉼터나 이런 시설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직 그런 주택 사업은 이렇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없다 너무 강력하고 미비하다. 미비하다. 있지만 네. 조금 있을 것이다. 아까 그 이제 주거권 얘기하시면서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정박 청소년들이 말하는 집다운 집이 뭔지 그래도 몇 가지 좀 아, 사례? 뭐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그치. 다른 네. 집을 꿈꾸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저희 그 같이 자립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자립팸이 그대들한테 집으로 느껴지냐라고 물었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아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친구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사소하고 되게 소소한 네. 거네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도 내 집이 아니었고 원가정도 내 집이 아니었던 그 경험 속에는 어쨌든 내가 이 공간에서 주인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는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나다울 수 있는 곳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가정 밖, 뭐 탈가정 청소년을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그 정책도 좀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표다 보니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뭔가 복지 제도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약간 지금의 정책에서 약간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내의 어려움,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이렇게 탈가정한 이들이 이렇게 많을 때 원가정으로 돌아가 그게 최선이야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되게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왜 가정을 나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정찬송 활동가님과 함께 좀 이제 가정박 청소년의 뭐 현실 상황과 그리고 청소년 자립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의 좀 구체적인 뭐 운영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